안녕하세요. 4주차 1교시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장 개체 관계성도 모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요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교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그리고 왜 데이터를 모아놓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어떠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을 것인가 라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수업 시간에 명문가구라는 가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는 것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명문가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어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것인가 라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문가구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문가구에 찾아가서 명문가구에서 하는 일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정보를 업무 처리에서 이용한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야만이 명문가구에서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DB 구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작업, 즉 명문가구에서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가 개체관계성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객체관계성 모델을 이제 상위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좀 쉽게 정리를 하냐면 조직에서 이제 저장하고자 하는 개체와 그들의 관계를 요약함으로써 조직의 데이터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체관계성 모델을 그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대상 기업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일을 어떤 것을 하느냐, 일을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이제 물어야 되겠죠. 묻게 되면은 그쪽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 책 230쪽부터 232쪽까지 블루프린트 된 거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명문 가구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요 이야기를 듣고 개체 관계성도를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개체 관계성도라는 그림을 그리냐면은 우리가 말로만 들었을 때는 서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A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A-로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오해해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람들은 A-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조직에서 정말로 원하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다음 듣는 사람의 어떠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개체 관계성도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조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올바르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런 개체 관계성들을 그리고, 그러니까 조직으로부터 조직 구성원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 개체 관계성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요.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러한 작업을 몇 번 한 다음에 보다 더 정확하게 그 조직에서 어떠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한 좋은 도구가 우리가 개체 관계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개체 관계성도는 우리가 이제 상위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상위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이 인식하는 그러한 모델이죠. 그러니까 상위, 하위 데이터 모델에는 상위 데이터, 하위 데이터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상위 데이터 모델은 사람이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위 데이터 모델은 기계가 인식하는 거. 여기서 기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개체 관계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개체 관계성도에서 개체라고 얘기하면 조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어떤 것, something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체는 그러니까 네모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개체들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개체는 네모나게 이야기를 하고, 관계성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서 설명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대응비, 하나는 대응비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참여도. 글씨가 엉망이죠. 이게 지금 제가 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우스로 써가지고 글씨가 좀 엉망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대응비와 참여도로서 우리가 그 개체 관계성도를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응비라 그러면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1대1, 1대다, 다대다. 그래서 1대1, 그 다음에 1대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다대다 같은 경우는 1대다, 다대1. 그래서 두 개의 문장으로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은 대응비가 1대 다죠. 1대 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돼요? 직원은 여러 명의 부양가족을 부양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다음 참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참여랑 부분 참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완전 참여는 두 줄, 여기 두 줄이죠. 그 다음에 부분 참여는 한 줄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완전 참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든 A는 B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 참여는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 같은 경우는 완전 참여, 부분 참여, 이쪽 한 번, 그래서 반드시 몇 개 문장이 생깁니까? 두 개의 문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성도를 설명할 때는 그러니까 다대다일 경우에는 네 개의 문장으로서 설명이 되고, 1대1, 1대다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문장으로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우리 다시 한번 복수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동그라미는 일단 속성에 대한 얘기니까 요건 빼고 여러분들이 요 그림에서 뭐만 보시면 되냐면 네모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름모, 그 다음에 요 네모 부분, 요거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그 속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다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응비부터 합시다.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명의 부양가족을 부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요거는 뭐요? 한 줄이니까 뭐요? 부분 참여죠. 모든 직원이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직원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싱글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부양가족 쪽에서 보면 요거는 두 줄이죠. 두 줄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모든 A는 B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부양가족은 직원에 의해서 부양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관계성 나타나는 요 말은요, 그 적당하게 뭐 말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기할 때는 직원이 부양가족을 부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얘기할 때는 부양가족은 직원한테 부양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다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한번 해보면은, 자, 먼저 대응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의 부서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을 먼저 할게요. 이거 부분 참여니까 모든 부서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부서 중에서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프로젝트를 관리하지 않는 부서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엔 두 줄이죠. 그러면 모든 A는
B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하면은 모든 프로젝트는 부서에 관리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관계성도는 몇 개의 문장으로 해석이 됩니까? 세 개의 문장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되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를 한번 보면은 자, 영업 직원과 제품의 관계성도예요. 그죠? 대응비가 어떻게 됩니까? 다대다예요. 다대다. 다대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1대다, 1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그러니까 대응비가 두 개의 문장이 되죠. 그리고 그거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한 명의 영업 직원은 여러 개의 제품을 주문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쪽으로부터 해석할게요. 또 하나의 제품은 여러 명의 직원으로 영업 직원으로부터 주문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품을 영업 직원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A란 직원도 팔 수 있고 B란 직원도 팔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응비가 두 개의 문장으로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참여도죠. 그러면 이제 참여도를 보시면 여기 이걸 이제 선을 보시면 돼요.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한 줄이죠. 한 줄이면 뭐라 했어요? 부분 참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분 참여는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요? 모든 제품이 영업사원으로부터 주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이 잘 만들었으면 많은 영업 직원이 이제 판매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 만들어진 제품은 어떻게 돼요? 주문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다시 또 한 줄이면 뭡니까? 이 한 줄은 부분 참여죠. 모든 영업 직원이 뭐죠? 제품을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업 직원 중에서 영업 잘하는 사람은 물건을 많이 팔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건을 팔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슬픈 영업 직원이죠. 슬픈 영업 직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우리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해봐요. 요걸 한번 해볼까요? 먼저 그 대응비부터 해보죠. 대응비 어떻게 됩니까? 다대다죠. 다대다. 다대다는 요거 1대다, 1대다 이렇게 돼요. 그럼 한 명의 그거부터 먼저 해석을 할게요.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제품을 주문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명 제품이 와서 제품을 A도 여러 뭐 A 제품도 사고 B 제품도 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얘기입니다. 하나의 고객은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제품을 주문한다. 이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대응비를 하나의 제품은 여러 명의 고객한테 주문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살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제품을 주문한다. 하나의 제품은 여러 명의 고객한테 주문된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으로서 대응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참여도를 볼게요. 참여도 요거 먼저 해석을 할까요? 요거는 한 줄이죠. 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줄이면 부분 참여가 되니까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제품이 고객한테 주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품 중에서 잘 만들지 못한 제품은 고객이 외면할 겁니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죠? 그다음 여기부터 봅시다. 모든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고객 중에서도 보면은 실제 물건을 사러 온 고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고객은 이제 우리가 그냥 윈도우 쇼핑이라 그러죠. 아이 쇼핑, 그죠? 그냥 구경만 하러 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고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에 있어서는 몇 개의 문장으로서 개체 관계성도가 설명이 됩니까? 4개의 문장으로서 개체 관계성도가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뭐를 볼까요? 우리가 이제 요걸로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대응비가 어떻게 됩니까? 다대 다죠. 다대 다. 그래서
다대다는 어떻게 돼요? 한 명의 고객은 여러 명의 영업사원한테 주문한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영업사원은 여러 명의 고객으로부터 주문받는다. 이렇게 두 문장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참여도 봅시다. 여기는 뭐죠? 한 줄이죠. 한 줄은 어떻게 돼요?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러면 요거부터 해석을 하면은 모든 영업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문받는 것은 아니다. 그죠? 어떤 직원이에요? 슬픈 직원. 뭐냐면은 고객 주문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직원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고객이 영업 직원으로부터 주문한 것은 아니 모든 고객이 영업 직원한테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just looking 그냥 보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건 사러 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죠?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체 관계성들을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설명했듯이 개체 관계성들을 보면은 그 조직에서 어떠한 개체들을 사용을 하고 그 개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직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직에서 어떠한 정보를 관리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도출을 했냐면은 어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것인가를 우리가 뭐예요? 도출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개체관계성도가 뭐냐면 그렇게 결국 여러분들이 그 230쪽부터 232쪽까지 블루박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 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어떤 말로서 설명할 수가 있을 때 비로소 이제 6장이 완성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동글뱅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여지껏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는 뭐냐면 네모 박스하고 그 다음에 요 마르모 박스 그래서 개체와 개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동글뱅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개체들의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속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처음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6장에 대해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다시 설명하면 개체관계성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상위 데이터 모델로서 조직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다시 정리를 하죠. 실사용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초점을 둔 상위 데이터 모델이다. 왜 이거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개체 집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개체 관계성도를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개체와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체와 속성. 여러분들이 요거 수업을 들을 때는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림 6-1 211페이지 그 그림 6-1을 보면은 그 개체와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명문 가구에 집어넣을 개체는 뭐예요? 고객과 그 다음에 제품이 뭐가 됩니까? 개체가 되고, 그러니까 개체란 거는 something, 어떤 것이죠?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어떤 것, 그죠? 그러니까 명문 가구에서는 우리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그걸 우리가 개체라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안양대학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안양대학교 데이터베이스 집어넣을 개체는 뭐가 있어요? 교수 정보, 그다음에 학생 정보, 그다음에 교과목 정보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속성이라는 거는 그 개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그림 6-1을 보면은 고객 1에 대한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고객 번호, 고객 이름, 생년월일, 나이, 주소, 전화번호 이러한 것이 뭐예요? 속성이 되는 거예요. 속성. 그죠? 이 속성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원자 속성, 합성 속성, 유도 속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원자 속성은 뭐예요? 더 이상 세분할 수 없는,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 배웠었죠? 화학 시간인가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원자 속성이라 그러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그래서 원자 속성이라 그러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그러한 그 세분화될 수 없는 속성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원자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합성 속성이라 하면은 여러 개의 속성을 같이 합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합성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성 속성. 보다 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요? 주소 같은 거. 주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뭐 도시, 그 다음에 뭐 서울시, 그 다음에 뭐 송파구, 그 다음에 뭐 무슨 동 이렇게 되죠. 서울시면 시,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동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럼 몇 개요? 시, 그 다음에 구, 동 세 개의 속성이 합쳐져서 하나의 주소라는 속성을 만들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합성 속성이다. 주소가 이제 합성 속성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도 속성. 유도 속성은 뭐냐면요. 유도 속성은 이게 운동하는 유도가 아니에요. 운동하는 유도가 아니라 유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끌어낸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생이다. 가정을 합시다. 2000년도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은 2000년도생에서 우리가 뭐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2000년도생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현재 나이를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나이는 뭐가 됩니까? 유도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부터 우리가 인출해낼 수 있는 속성을 뭐라 그래요? 유도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속성에는 원자 속성, 합성 속성, 유도 속성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성값이라는 게 있죠. 속성값. 속성값 같은 경우는 속성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일값이 있고 다중값이 있고 널값이 있습니다. 단일값, 다중값, 널값이 있어요. 단일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값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단일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속성인 것을 단일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중값이라는 얘기는 값이 뭐예요? 두 개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다중값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예를 들어 내가 전화기를 무슨 상황 뭐 두 개 이상 있다. 집 전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내 개인 전화가 있다. 그러면 뭐죠? 전화번호 값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중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공값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값이 없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전화기가 없다. 그럼 전화번호는 뭡니까? 공값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값, 그 다음에 다중값, 그 다음에 공값 이렇게 세 개로서 우리가 속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개체 집합에 대한 얘기죠. 개체 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개체가 집합으로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개체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림 6-2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213쪽 그림 6-2를 보면은 개체하고 개체 집합 이해가 나오죠. 고객의 개체는 뭐예요? 고객 1, 고객 2, 고객 3 이런 것이 고객의 개체가 되는 거고, 그러한 고객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체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품 같은 경우도 뭐 탁자, 장식품, 서랍장 하나하나는 뭐죠? 개체가 되고 그러한 것을 다 합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 개체, 그다음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제품은 뭐죠? 그 개체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생 같은 우리가 만약에 안양대학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학생도 개체 집합이고 그다음에 선생도 교수도 개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교수의 개체 집합 중에서 한경희 교수다. 그러면 개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 개체 집합에서 홍길동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개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식별자 속성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요. 그 개체 집합에는 여러 개의 개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개체 집합에서 하나의 개체를 끄집어낼 때 그때 쓰는 속성을 뭐라 그래요? 식별자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개체 집합에는 여러 개의 개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개의 개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개체를 하나 끄집어낼 때 그 끄집어낼 때 쓰는 속성을 우리가 식별자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식별자 속성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죠? 유일성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 개의 개체 집합에서 특정 개체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안양대학교 DB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안양대학교 DB 학생 개체 집합에서 식별자 속성이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 개체 집합에서 식별자 속성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학번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학번이 똑같은 거 두 개 있는 사람은 없죠. 그죠? 이름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 두 명,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우리가 식별자 속성을 못 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학생의 식별자 속성은 뭐가 됩니까? 학번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원의 식별자 속성은 뭐가 됩니까? 회사 번호 4번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의 식별자 속성은 고객 번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속성 중에서 유일성이 보장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식별자 속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걸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의 식별자 속성으로 유일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죠?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유일성을 보장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을 합성식별자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없는데 과거에 우리가 뭐죠? 그 DVD라든가 혹은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빌리러 가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뭘 물어봅니까?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전화번호 그 뒷자리, 네 자리를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가 뒷자리가 1, 2, 3, 4다. 그 다음에 1, 2, 3, 4라는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뭐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뒷자리 4개랑 이름을 합하면은 즉 2개의 속성을 합하면은 뭐가 보장이 될 수가 있어요? 유일성이 보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합성 식별자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합성 식별자 속성을 쓰느냐? 하나의 식별자 속성으로는 뭐가 보장이 안 되죠? 하나의 유일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합성 식별자 속성을 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으로써 4주차 1교시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